유니떼 다비타시용은 이미 한번 컨텐츠로 만든 적이 있지만 그때는 너무 초기라서 엉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컨텐츠를 두 개로 나눠서 만들다 보니 연결도 잘 안되고요. 그래서 전체 현대 건축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만들다 보니 처음 만들었을 때 잘못 안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신 차려서 제대로 만들려고 다시 도면도 구해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르꼬르비제가 스스로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현대 건축을 보여준 유니떼 다비타시용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유니떼 다비타시용에 있는 마르세유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운전해서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마르세유가 항구 도시라서 도시의 영역이 나눠져 있었고 유니떼 다비타시용이 있는 곳은 해저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야 해서 엄청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유니떼 다비타시용입니다. 유니떼 다비타시용은 정말 남북쪽에 딱 맞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지에서는 좀 비틀어지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차비는 따로 받지는 않는데 주차할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동측입니다. 너무 커서 제 카메라에 한 프레임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길 건너가면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가려져 지키지 않고요.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남측입니다. 한국에서는 남향이 중요한데 프랑스는 아닌가 봅니다. 건물에서 좁은 폭 쪽이 남향을 하고 긴 쪽은 동향과 서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니떼 다비타시용 내부는 무척 어둡습니다.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서측입니다. 여기에도 숲이 우거져서 건물 전체를 찍기 어렵네요. 서측 인면에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북측입니다. 북측에는 전혀 창이 없고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중간 커뮤니티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밑에서 걸어 올라갈 체력은 없고 커뮤니티층에서 잠깐 나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만 있었다면 한번 내려가 보았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좀 안타깝네요. 여기는 유니떼 다비타시용의 필로티입니다. 빌라 사보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래 기둥만 세워놓고 건물 위로 들어올려서 몇 개 층 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의 공간이 채워집니다. 유니떼 다비타시용은 건물이 생각 이상으로 깁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기계실 같은 공간 같습니다. 유니떼 다비타시용 북쪽 필로티의 서쪽에는 필로티 아래 기계실로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 꽤 있었나봐요. 문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실망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서쪽의 정문 출입구입니다. 여기 캐노피가 날아갈 것 같죠? 유니떼 다비타시용은 빌라 사보아랑 다르게 백색 페인트를 쓰지 않고 콘크리트만으로 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출 콘크리트 기법입니다. 이 거친 마감 때문에 유니떼 다비타시용을 브루탈리즘의 시작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캐노피에서 정작 정문은 옆으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문을 배치한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북측에는 여러 창이 있는데 서쪽 정문 출입구에 붙어있는 창은 마치 장난감 블록을 쌓듯이 조그만 창들을 쌓아서 만들었죠. 그런데 전면 유리창으로 내부 공간의 시각적 소통을 이루면서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었던 꼬르뷰제가 왜 다시 이렇게 답답한 창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아까 전 창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서 필로티 아래 정문 로비 북쪽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동측에는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에는 황금 비율을 표현한 것 같은 것이 상판에 조각된 벤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문 로비 동측 창 내부에는 이렇게 꼬르비제의 모듈들을 표현한 조그만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모듈류는 인간 신체 치수에 맞추어서 건물을 계획할 때 척도를 써서 계획을 해야 한다는 꾸르비제의 생각을 집약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몸을 자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정문 로비의 동측에는 내부의 작은 액자 말고도 곳곳에 꾸르비제의 모듈류를 표현한 벽 조각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꾸르비제가 유니테 타비타숑을 계획할 때 모듈류의 개념을 거의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 때 175cm의 신장의 프랑스 남성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이후에 건장한 영국 남성 경찰관의 평균 신체 치수인 183cm를 적용해서 계획했답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은 유니테 타비타숑에 꾸르비제가 모듈류를 적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남쪽 필로티 아래에는 거의 찍은 사진이 없네요. 왜 그랬을까요? 유니테 타비타숑을 다시 갈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를 가셔서 제가 놓친 곳을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정문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정문 안쪽에 저런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저기입니다. 정확히 저곳의 용도는 모르겠는데 편명상으로 봐서는 화장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가시면 확인해 주세요. 정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가서 정문 출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 컨텐츠를 만들 때 도면을 구하지 못해서 이 내부가 많이 헷갈렸더라고요. 아까 전 보여드렸던 북측 창의 내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이 남측에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북측 창의 옆쪽에는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입장권을 파는 매표소가 떡하니 있습니다. 저는 유니테 타비타숑 내에 있는 호텔 르크루비제에 숙박을 예약했기 때문에 숙박하러 왔다고 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정문 로비의 남쪽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또 다른 장난감 블록 같은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색깔이 있는 창들이 끼어 있네요. 이것이 어쩌면 나중에 롱샹의 창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문 로비에서 맨 동쪽에 있는 창입니다. 밖에서 본 모듈류 액자가 햇빛을 받으니 안쪽에서는 저렇게 여러 색깔이 비쳐 나오네요. 바로 이 동쪽 창 근처에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홀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니테 타비타숑의 엘리베이터 내부입니다. 유니테 타비타숑은 층이 정말 헷갈립니다. 호텔 르크루비제가 있는 층은 밖에서 보기에는 7, 8층인데 실제로 층은 3층입니다. 그것은 유니테 타비타숑이 복층으로 3개 층이 하나로 묶어진 메조넷 형식의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개 층이 1개 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층수가 7층인 커뮤니티 층이 3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커뮤니티 층입니다. 저는 헷갈려서 엘리베이터 층수로는 3층이 되지만 그냥 커뮤니티 7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커뮤니티 층은 북쪽동 밖에는 도면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내려서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호텔 르크루비제가 나옵니다. 이쪽이 바로 호텔 르크루비제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이쪽이 엘리베이터 홀 쪽입니다. 호텔 르크루비제의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꾸르비제가 디자인한 의자가 프론트 데스크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약간 흥분되었습니다. 드디어 직접 꾸르비제가 설계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텔 르크루비제의 레스토랑 바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식사와 함께 아침 조식도 서비스됩니다. 여기가 호텔 르크루비제의 레스토랑입니다. 아침 조식을 신청해 놓았기에 아침 일찍 나와서 저 발코니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꿈일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2층 공간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2층 공간을 올라가는 것은 원형 계단입니다. 정말 모더니즘 건축가의 원형 계단에 대한 집착은 좀 무섭네요. 원래 커뮤니티 층이 전체 2층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처음 건설되었을 때부터 그런 것인지 나중에 호텔이 되면서 개조가 되었는지는
처음 콘텐츠를 만들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평면을 구해보니 원래는 이렇게 상하층으로 나눠져 바닥이 있었네요. 레스토랑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식은 뷔페인데 게스트가 음식을 들고 2층까지 어떻게 올라올지 걱정입니다. 원형 계단은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2층에는 또 이쪽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운전하고 오느라고 화장실을 못 가 좀 급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사진을 찍네요. 네, 참. 2층 안쪽에는 이렇게 또 오붓한 테이블이 위치하고 있고요. 레스토랑 2층은 이렇게 아래쪽 일부가 보이드 되어서 2층에서 1층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옛날 도면을 보니까 원래 여기는 바닥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호텔로 개조되면서 여기 바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로망인 발코니입니다. 정말 기대가 컸다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날 여기서 야외 발코니에서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조식은 제가 먹어봤던 최악의 호텔 조식 중 최고였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음식도 정말, 물론 제가 호텔 르꼬르지에서 느꼈던 실망감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발코니에선 브레즈 솔레유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룸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여기에 호텔이 있다고 해서 복층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는 바로 저쪽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저쪽이었고요. 이 호텔 게스트룸 키를 받을 때만 해도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큰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게스트룸은 호텔 르꼬르비에 로비에서 한층만 올라가면 됩니다. 저쪽 남쪽 복도로 가시면 실제로 유니테 따비타시옹에서 사시는 분들의 아파트 세대 입구들이 나옵니다. 제 게스트룸은 저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호텔 르꼬르비에 로비에서 올라온 계단실 입구이기도 하고 유니테 따비타시옹의 중앙 계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도는 커뮤니티 8층이고 여기에 있는 세대들은 개조된 호텔 르꼬르비제의 게스트룸들입니다. 하지만 게스트룸 입구나 세대 입구나 원래 유니테 따비타시옹의 세대 입구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더 헷갈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에 이미 무인 수거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게스트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면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게스트룸 내부에는 욕실과 화장실은 각각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머문 호텔 르꼬르비제의 게스트룸입니다. 방이 서양이라서 늦은 오후에 도착했기에 이렇게 햇빛이 방 안까지 잘 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이 호텔 인테리어는 이 건물이 지어진 1950년대에서 멈춰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객실 청소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침대보가 정말 꿉꿉했습니다. 거기다가 옷장은 왜 이렇게 큰 것인지 이 옷장 뒤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찍은 사진을 다 옮겨놓고 정리하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보잘것없는 책상, 거기다가 여기는 정원 콘센트가 부족해서 노트북과 카메라,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제대로 마감을 못한 천장을 보고 여기 묵었을 때는 원래 예전에는 매전의 복층이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콘텐츠를 두 번째 만들다 보니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조악한 패브릭 소파, 차라리 이케아 것이라도 쓰지. 모더니즘 느낌 내려고 몬드리안 패턴이 들어간 쿠션을 놓았는데 이 역시 조악하게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된 에어컨, 이 기계야말로 근대건축 유산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나 오래된 기계인지 작동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탑사했을 때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해서 침대가 꿉꿉해서 쓰지 못하고 이 꼬르비제 체어 복제품에서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게스트룸 욕실입니다. 정말 여기도 딱 1950년대 즈음의 욕실입니다. 거울은 왜 이렇게 크게 안 쓰고 폭좁게 쓰는지, 그리고 욕조가 있는 벽에 왜 모자이크 타일? 천장은 불투명 아크릴로 마감을 했는데 처음 저 자료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쓴 것처럼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원래 제가 기대했던 호텔 르크루제 게스트룸은 원래 유니테 따비타시용의 세대인 이 메조네 복층형 세대였습니다.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도는 3개층을 묶어서 가운데 하나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층이 좀 헷갈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의 게스트룸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발코니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지금도 이런 세대 형식으로 사람들이 유니테 따비타시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숙박을 한 덕분에 커뮤니티 칠판층과 옥상 정원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7층 이쪽 복도를 가볼까요? 꼬르비제는 밖에서도 유니테 따비타시용의 커뮤니티층이 구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브레즈 솔레이유라는 고정형 차양 장치를 적용하지요. 커뮤니티 층은 서쪽에만 이렇게 2층으로 보이드 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그냥 층을 나눠 버렸더라고요. 이 복도 북쪽 방향은 녹색 벽이 있고 거기에는 외부 북측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소개 드렸죠. 이 북쪽 외부 출구 근처에는 커뮤니티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남쪽 방향을 바라볼까요? 외부 출구에서 남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저쪽의 벽은 적색이네요. 유니테 따비타시용을 검색하시면 이 공간이 대표적인 내부 공간으로 가장 많이 나오실 것입니다. 유니테 따비타시용을 오기 전에 브리즈 솔레이유 안쪽의 창은 대충 디자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편견이었습니다. 창의 배열이나 개폐 방식에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본 브리즈 솔레이유입니다. 게스트룸은 이 높이가 반밖에 보이지 않아 브리즈 솔레이유가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2층을 통으로 보니 빌라 사보아의 전면 유리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커뮤니티 7층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잠겨져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서측 복도의 맨 남쪽에서 중앙의 복도 쪽으로 돌아 나가는 공간입니다. 바닥에 그려져 있는 햇빛이 보이시나요? 왠지 빌라 사보아 2층 복도의 햇빛이 생각나지 않나요? 브리즈 솔레이유의 아이디어도 전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층에 있는 조명이 또 이렇게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조명은 유니테 따비타시용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서측에서 중앙 복도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에는 바로 예전에 식품점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예전에 이 공간에 있었던 식품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조명 보이시죠? 이걸 보고 아까 전에 그 조명이 꼬르비지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참, 이 글자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지금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글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벽면에는 꼬르비제의 모듈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건장한 영국 남성 경찰관을 기준으로 키 183cm가 쓰여져 있고 팔을 뻗치면 226cm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듈류를 만들 때 황금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복잡한 모듈류를 계획하고 그에 맞춰 이 유니테 따비타시용을 지었기 때문에 꼬르비제가 천재 건축가로 지금까지도 이야기되는 거겠죠. 그 교육 공간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바로 이 복도가 보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이 커뮤니티 층에 있는 상가는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것도 보이고요. 자파를 파는 듯한 가게들도 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에 오픈 시간을 못 맞춰온 것은 그게 그렇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호텔 르크루제를 봐서는 여기도 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커뮤니티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아까 전 말씀드린 서측 복도 북쪽 끝에 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저쪽에요.
두 번째 컨텐츠를 만들고 도면까지 찾으니 이 커뮤니티 공간의 상하층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여기 계단은 상당히 넓고 큰 계단이죠. 이제 7층에서 8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저쪽이 북측 외부 계단으로 나가는 문이고요. 계단을 올라오시면 원래 여기 입주민들을 위한 세탁실이 이쪽에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다 각자 세대에서 세탁을 하는지 그런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텅 비어있는 정포 공간입니다. 나중에 유니테 타비타숑을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려면 이런 공간도 잘 사용했으면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커뮤니티 서측 복도와 시각적으로 통하게 원형 패턴의 가림막을 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꼬르비제의 디자인 중에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쪽 끝으로 오시면 아까 전 커뮤니티 7층 남쪽 끝에서 보았던 예전 식품점 공간의 상부 보이드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에도 보이드 공간은 표시되어 있으니 예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차라리 호텔 르크루비제 로비를 이쪽으로 해도 괜찮았을 텐데요. 괜히 바닥 뜯지 말고요. 아까 전 식품점 공간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머물렀던 게스트룸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가 다 호텔 르크루비제의 게스트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중앙 계단입니다. 여기 있는 중앙 계단이요. 아까 전 커뮤니티 북측 계단을 올라오셔서 이 복도들을 쭉 따라가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중앙 계단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 중앙 계단실로 들어가서 출입구 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저는 다른 층을 보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이 계단실을 이용해서 옥상 정원까지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단실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의외였습니다. 계단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계단은 철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만 콘크리트 슬러브를 썼습니다. 그것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옥상 정원까지 올라가면서 무조건 각 층에 출입구를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모두 잠겨져 있더군요. 이건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역시 저 같은 나쁜 관광객들이 여기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나 봅니다. 이제부터 유니테 타비타숑의 옥상 정원을 소개했습니다. 꼬르비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옥상 정원이 가져야 할 목적과 가치를 유니테 타비타숑이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상 정원은 2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도착하자마자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밤에요. 옥상 정원을 가시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홀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호텔 르크루비제의 투숙객은 언제든지 이 옥상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키를 같이 줍니다. 호텔 르크루비제에 머무는 유일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옥상 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문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원래 관광객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선은 바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옥상 정원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을 나눈 경계입니다. 근데 아무도 관광객도 세대인들도 이 선에 신경 안 쓰더라고요. 역시 프랑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쓰시는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옥상층 엘리베이터홀의 석측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 놓긴 했는데 밤늦게라도 몰래 와서 올라가 볼 걸 그랬습니다. 위쪽은 여기 주민들을 위한 썬베더와 벤치들이 있다고 하네요. 밤에 여기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가 쏟았습니다. 혹시 여기 가셔서 쏟은 라면 물의 흔적을 발견하시면 그건 제가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기계탑은 모르겠지만 위를 올라가시면 위층 테라스에 이렇게 다이빙대 같은 브릿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풍경이 나왔을 텐데요. 아깝네요. 아까 전 엘리베이터 홀과 연속되게 이런 체육실 부속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은 무슨 전시시설로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옥상 정원의 난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니테 타비타숑이 너무 길기에 그대로 계속 콘크리트를 이으면 온도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해서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난간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난간 사이를 벌린 것은 루이스 칸의 솔크 연구실의 난간에서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체육실로 가볼까요?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요. 체육실은 이전 꼬르비제의 건축 공간에서 볼 수 없는 박스형 메스가 아닌 유선형의 비정형 아치 형태의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에 조명이 나오면 어떨까도 궁금했는데 못 봤네요. 꼬르비제는 입주민들의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이렇게 옥상 정원의 바깥쪽에는 트랙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여기를 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체육실을 바라본 곳입니다. 비정형의 체육실도 그렇지만 과장될 대로 과장된 환기탑은 정말 멋지네요. 원래 예술가였던 꼬르비제의 감성이 가장 잘 발휘된 조형이 아닐까 싶네요. 체육실은 안은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유리가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는 있죠. 지금 체육실은 이렇게 특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까의 반대쪽에서 바라본 곳입니다. 천장 마감은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네요. 일종의 판넬 같은 것을 이어 붙였네요. 예전에는 여기 주민들이 배구 경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환기는 안 되었나 보네요. 우통을 벗은 것을 보면요. 자, 이제 북쪽 야외 무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야외 무대가 있는 북쪽 옥상 정원은 남쪽보다 훨씬 더 공간이 트여져 있습니다. 예전 유니테 타피타시옹은 옥상 정원에 타가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주민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놀았나 봅니다. 다만 여름에는 여기 햇빛이 장난이 아니던데 괜찮았나? 지금은 저런 설치 미술 같은 것도 여기에 있기는 한데 저 환기탑 때문에 웬만한 미술 작품으로는 티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북쪽 야외 무대입니다. 저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저기 계신 분들이 자리를 잘 안 비켜주셔서 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야외 무대라고 하기에는 무대가 너무 좁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임시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했나 봅니다. 유니테 타비타시옹은 배수구마저 특별하게 디자인되었더라고요. 정말 꼬르비제 예술가적 재능을 여기다 다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니테 타비타시옹에서 관광객들에게 원래 금지된 세대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타가소와 남쪽 환기구입니다. 유니테 타비타시옹에는 두 개의 환기구가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붙어 있는 것이 타가소입니다. 타가소의 서쪽 측면에는 이렇게 또 브리즈 솔레이유가 붙어 있어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분산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가소가 아니라 무슨 화실 스튜디오처럼 운영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화장실과 함께 옥상풀이 필로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서 타가소로 올라가는 램프를 한번 타고 올라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램프는 풀에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 홀에서 나와 이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타가소 램프를 다 올라가니 엘리베이터 홀 이외에 있는 테라스 공간도 훤히 보이네요. 정말 밤에 몰래 올라가 볼 걸 그랬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셔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타가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 이쪽에는 브리즈 솔레이유로 가려진 오픈창이 있습니다. 이 벽에 있는 사각형의 작은 장식이 처음에는 작은 유리블록 같은 창인 줄 알았는데 그냥 타일이더라고요. 옥상 정원의 다른 데도 이와 유사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기는 타가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열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타가소 반대쪽의 브리즈 솔레이유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바다가 보이네요. 마르세유에서는 바닷가 근처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항구도 아름다울 것 같네요. 자, 이제 남쪽 옥상 정원에서 주가 되는 남쪽 아동의 뜰로 가보겠습니다. 남쪽 아동의 뜰 남쪽 끝에 있는 인공동산에 올라가 전체를 한번 찍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와서 아동의뜰 남쪽 끝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동의뜰 남쪽 끝에는 양쪽에 인공동산이 있고 가운데는 저렇게 넓은 경사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 경사판을 올라가면서 논 것 같은데 여기 안전장치는 없는데 좀 위험하지 않았나 싶네요. 경사판에 올라가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은데 여기서 선탠을 하고 계시는 커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들이 비킬 때까지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나오고 올라갔는데 이쪽에 앉아 계신 노인분은 첫 번째 올라갔을 때도 그 자리에 계셨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도 저기에 앉아 계시더군요. 남쪽에도 북쪽과 같이 멋진 배수구가 이렇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동의뜰에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인공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기 딱 좋아 보이는데요. 그때는 아이들을 터프하게 길렀나 봅니다. 아동의뜰에서 또 인상 깊은 공간은 바로 타과소 필로티 아래에 걸쳐 있는 옥상풀입니다. 여기 풀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니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멋졌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들어갈까 말까 했습니다. 암만 해도 제가 여기 주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 안쪽 필로티 아래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충격을 먹은 것은 이 필로티 바닥이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일부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가운데 부분은 중공 벽돌로 바닥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바닥을 칠 수 있었나? 풀에서 나올 때 젖은 몸이나 발이 콘크리트 바닥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일을 깔아 놓았네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가시면요,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샤워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물장난도 치고 위에서 작은 물줄기도 떨어졌나 봅니다. 저도 눈치 좀 보다가 이렇게 발은 한번 담궈 봤습니다. 감상이요, 시원했습니다. 자, 이제 아동의뜰 야외 벤치 공간도 한번 경험해 볼까요? 야외 벤치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주민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오후 저녁을 한가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니테 타비타시옹의 근처에는 특별한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몰라서 한국에서 챙겨온 컵라면과 볶음김치를 뜯었습니다.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주민분 중에서 교포분이 한 명 계셔서 제가 한국인 것을 금방 눈치채시고 말을 건네시더군요. 반가웠습니다. 여기 아동의뜰은 정말 주민들이 아끼는 공간인가 봅니다. 여기는 밤 늦게까지 주민들이 올라와서 노래를 틀어주고 춤을 추더군요. 역시 프랑스. 밤에 이렇게 달까지 뜨더라고요. 하늘이 하도 맑아서 달과 옥상 정원이 정말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컷도 건졌지요. 여기 관광 투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투어면 옥상층 로비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열쇠가 없어서 못 나옵니다. 다만 여기 주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주민이 들락거릴 때 올라오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놓치기가 아깝잖아요. 그래도 호텔 르크루비지의 투숙은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최악인 호텔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를 빠져나올 때도 무슨 행사 때문인지 도로 통제를 해서 빠져나가는데 평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지나니까 추억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